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도민일보 뉴미디어부 김현수입니다. 네, 이승환입니다. 네, 이호기가 건강검진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네,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연세입니다. 네, 예, 무난히 잘 넘기시고 네. 예,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언급도 이까지 하고 넘어가는 건가요? 당연하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어떤 거죠? 네. 연말이잖아요. 벌써 12월이고 네. 이쯤 되면 우리가 정치권에서 좀 자주 접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네, 뭐죠? 요즘은 대선 이슈에 거의 묻히지만 아무래도 예산 관련 뉴스가 좀 나올 시기들이죠. 네, 예. 아무래도 예산안 처리 관련 뉴스가 자주 보이는데 네, 특히 올해는 슈퍼 예산안이라는 식으로 여야 정쟁 소식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역에서도 예산 관련 뉴스를 또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네,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뭐 어떤 예산을 확보했다 그렇죠.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지역 출신 의원들은 예산 확보가 이제 보도되는 내용들이 꽤 중요한 실적으로 이렇게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런 예산 그 보도 방식에 좀 네. 할 말이 조금 있긴 한데 네. 국회에서 이제 예산을 두고 뭐 여야가 대치하는 장면, 그렇죠. 이 와중에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 그 예산 확보를 홍보하는 모습 등 이제 실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어떻게 제대로 쓰이느냐보다 네. 예산 자체에만 좀 쏠려 있는 보도를 맞습니다. 많이 보게 됩니다. 예,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확보해서 이렇게 뭐 됐다 이렇게만 얘기 나오지 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더 나아가서 이 예산 쓰임새가 적정한가 같은 고민을 언론에서 보기는 어렵죠. 네. 예, 오늘 그 얘기를 합니까? 아니고요. 네. 뉴비자에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예. 아주 자연스러운 홍보였고요. 예, 좋습니다. 여튼 대선 이슈와 예산 처리 문제, 예산 확보 내용 등이 이제 주요 뉴스로 등장하는 와중에 이제 제가 우연히 좀 네. 반가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네, 어떤 거죠? 네, 국회가 지난주 본회의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이죠? 그 혹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몇 살이 되면 시설에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네,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팟캐스트 들으면 이제 그렇죠. 그 캠페인 광고로 맞습니다. 보육원을 떠난 아이들을 지원하는 광고를 많이 접하는데 맞습니다. 18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원금을 500만 원 받는다고. 맞습니다. 네. 만 18세면 대체로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시설을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18세 정도면 딱 그냥 고3까지 다 네. 했다고 치고 네. 사모기는 그때 뭐 했습니까? 그때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네. 용돈 한 2, 3천 원 받아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고 이제 그랬을 나이 같은데 뭐 18세 네. 만 18세면 만 18세 때도 여전히 그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보면은 수학 능력 시험 치고 대학 합격 발표하기까지 한 2, 3개월 정도가 좀 뭐랄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삶의 황금기. 네. 뭐 또 나쁘게 얘기하면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땐 공백기. 네. 뭐 이상한 기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무슨 보너스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뭐 그때 학교 수업도 별로 안 하고요. 뭐 학교에서도 뭐 영화 보여주고 뭐 이제 일찍 마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기간인데 딱 이 기간에 뭐 면허를 따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뭐 편하게 노는 친구들도 있고 또 뭐 아르바이트에서 용돈 좀 벌겠다고 또는 이제 진지하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이제 등록금 같은 거를 마련하겠다고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갑자기 아무 기반도 없이 500만 원으로 독립을 해야 한다면 막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예. 만약에 500만 원만 주고 독립을 하라고 하면 정말 막막할 것 같거든요. 제가 글쎄요 500만 원을 이걸 가지고 독립을 해야 된다? 그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오랫동안 지적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별다른 개선이
되지 못하고 뭐랄까 이번 어떤 사회 운동의 범주에서 아까도 캠페인 광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지원하자 이런 쪽으로만 가다가 이번에 이제 제도를 정비해서 법적으로 개선안이 나오게 된 거죠. 네. 네. 아동보호법 개정안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네. 먼저 만 18세이던 보호 기간을 최대 24세까지 네. 연장을 했고요. 또 보호 종료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과 자립 수당 지급 근거도 만들었더라고요. 네. 또 이들을 지원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뭐 기관을 설치한다거나 또 그 기관을 운영하는 근거 등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 사회운동 단위에서만 논의됐던 내용이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반가운 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그 제가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보육원 출신입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만났던 친구인데 네. 이 친구가 처음 시설에서 나왔을 때는 좀 막막함 그리고 또 얼마나 쉽게 지원금을 날리고 교육을 또 받을 기회가 없어서 취업이 또 제한되고 또 활동 반경도 자연스럽게 제한될 수밖에 네.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제한되고 했던 경험들을 제가 뭐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 법 개정이 남다르게 다가오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정소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 과장님과 더 네.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정소영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 과장님과 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부터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으면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경남아동옹호센터는 경상남도의 아이들의 권리가 보호, 존중,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동 친화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아동 학대 등으로 보호자와 생활하지 못하는 보호 대상 아동의 역량 강화 및 지지체계 구축을 통한 성장 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엄청 어렵지만 보호 대상 아이들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시 도민일보의 수준 높습니다. 그 이름에 뭐 네. 보호나 이런 말을 안 쓰고 옹호라는 말을 쓴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옹호라는 말이 이렇게 누군가의 그 영어로 했을 때 advocacy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ad가 뭔가를 더 한다는 뜻이고 vocacy가 이제 목소리인데 이제 소외받는 조금 목소리가 작은 상대적으로 덜 들리는 이제 아동의 목소리를 저희가 더 더해서 잘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네, 그냥 목소리를 잘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 전달되고 또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정당한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긴 용어가 옹호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기관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요. 최근 그 지난주였죠. 국회에서 네.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를 했는데요. 뭐 다른 내용보다 일단 그동안 18세였던 보호 종료 기간을 24세로 늘린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개정안에 네네. 대해서 좀 간단한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개정안을 보고 저도 정말 기뻤는데요. 네. 아무래도 가장 주요 골자는 말씀대로 아이들의 보호 종료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아이들이 시설을 나오고 나면 자립 정착금이라고 이제 국가에서 주는 돈이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한 이제 지원이 좀 확대될 수 있고 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생겼다는 부분. 그리고 각 시도에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이라는 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이제 사실 이 내용은 지난 7월 13일에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에서 이제 만들었던 보호 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 현실화에 대한 많은 정책들을 시작하는 첫 변화로 보이는데요. 네. 네, 그냥 경제적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아이들을 위한 정서적 지지 체계도 마련하고 또 나아가서는 국가가 마땅히 아이들의 자립의 시작에 함께하겠다라는 의지로 비춰져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립할 때 지원받는 금액이 한 500만 원이었나요? 자립 정착금은 500만 원이었고요. 그게 네. 시도마다 달랐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저희 경남은 500만 원이 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희 경남은 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이제 최근에 경기도에서는 1,000만 원까지 이제 금액을 계속 높였죠. 그래서 사실 아이들끼리는 내가 경기도에 태어났으면 얼마를 받는데 경남에 태어나면 얼마를 받는가 뭐 이런 이제 약간 오픈 이야기들을 좀 나누기도 그렇죠. 예. 했었습니다. 뭐 이제 그 지역에 살면서 쓸 돈을 생각하지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어쨌든 생각하면 또 서울이 좀 더 많이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 또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네. 네, 또 보호 종료 기간이 돼서 이제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야 했던 청소년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만났던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사실 요즘은 또 코로나도 있지만 보호자의 곁에서 가족 옆에서 있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30세가 되어도 저는 30대 중반이지만 아직도 자립을 했는가라고 생각하면 아직 사실 자립을 못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자립을 사실 강요받는 이제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18세, 그러니까 20살이 되면 이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서 퇴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거든요. 네, 뭐 대학을 가거나 직업 교육을 받거나 하면 연장 보호라고 해서 1년씩 추가는 가능하지만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이들에게 늘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갑자기 큰 돈, 자립정착금 같은 큰 돈을 가지고 이제 사회에 갑자기 나가게 되니까 주변에 또 도와주거나 지지해줄 어른이 없어서 범죄나 사기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제일 가깝다고 믿었던 시설 선배라던가 아니면은 친부모가 갑자기 찾아와서 그 돈을 요구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문제였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아이들이 단체 생활만 계속 하다가 갑자기 혼자 덩그러니 생활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기분이 좋고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외로움이라는 것이 이 아이들을 굉장히 지배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배고픈 것보다 외로운 게 더 무섭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리고 그런 정서적 불안도 보이기도 했고 또 시설 출신에 대한 이제 사회의 편견이 있죠. 그런 편견 또한 혼자 좀 견뎌내야 돼서 아이들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좀 정서적으로 취약하고 좀 흔들리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딱 그 시기에 아무 보호막이 없이 사회에 좀 이렇게 내던져졌다라는 느낌이 좀 받게 되네요. 네, 저희도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재단도 만 18세까지의 아동이 지나면 스스로 혼자 자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요즘 저희 재단에서도 자립과 관련해서 이 아이들의 자립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말씀하신 이유와 같습니다. 그냥 혼자 나가서 스스로 나가서는 혼자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자립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어불성설이다라는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사업을 좀 더 집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좀 사람마다 성향이 좀 빨리 독립적인 그런 성격을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천천히 좀 그런 거를 터득해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18세는 좀 너무 이른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또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렇게 바뀔 거를 좀 왜 이제서야 바뀌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좀 그래서 그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좀 거는 기대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늘 안타까웠던 것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보면 아이들이 보호자와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이제 그러지 못했을 때는 국가가 최대한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존중하고 잘 키워내야 양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가정 외 보호를 가정이 아닌 곳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데 사실은 그게 조금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는 많은 사람의 동의를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변화가 이제 반영이 돼서 첫 시작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조금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이제 그 당사자인 보호대상 아이들의 목소리도 잘 청취가 되어서 네. 아동의 좀 실체적인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에 계속 조금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단순히 그 보호시설에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고만 해서 네네, 그 어떤 그 친구들에게 뭔가 방금 삶 자체가 좀 더 나아질 네. 수 있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또 각자 시설들 내부에 네. 또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네네. 예, 법 개정이 돼서 그나마 어떤 그런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건 다행인데 네네. 이번 법 개정에도 좀 아쉽거나 좀 걱정이 네. 되거나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담당자로서 한 가지 있는데요. 네. 저희 이제 작년부터 해서 저희 재단에서 저희 경상남도에 있는 많은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요인 지능 검사, MP 검사를 진행을 했고, 이제 그 결과 34% 정도가 지적 장애도 아니고 표준 지능도 아닌 경계선 지적 기능으로 좀 추정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네, 이제 도민일보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이슈였는데, 맞습니다. 네. 이번 법 개정에서는 사실 이 아이들을 위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소위 표준 지능, 일반 지능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지원되는 내용이 많아서, 좀 아이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한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개별화된 정책을, 조금 더 실천적인 삶을 바꾸는 정책이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늘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 개념이 좀 낯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방금 경계선 지능인 말씀을 하셨는데 아예 그러니까 평범한 그 어떤 지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은 뭐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지원을 받으면 되고 또 아예 그 오히려 낮은 지능을 가지고 계신 분은 거기에 맞는 복지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뭐 IQ를 기준으로 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그냥 현재 기준에서 그 웩슬러 지능 분포를 봤을 때 IQ 기준으로 71에서 84 사이를 네. 경계선 지적 기능이라고 하고요. 네, 이게 어떤 뭐 사회성은 굉장히 높은데 지능이 부족한 친구들도 있고 네. 또 사회성은 굉장히 낮은데 지능은 100 이상인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아. 있는데 이런 경계선 지적인 기능을 가지고 뭔가 사회에 나갔을 때 사기나 성매매나 어려움에 가장 타겟이 되는 이 아이들을 그냥 내보내지 말고 좀 더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정책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네. 보육원의 시설을 떠나게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제도적인 의미보다는 사회 운동적인 부분에서 좀 더 많이 다루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이제 이번에 제도적인 어떤 개선도 이루어지는 이런 시점에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십시오. 네. 뭐 제가 감히 당부는 아니지만 부탁드리고 싶다면 네. 호소를 한다면 네. 저희 이제 경상남도에 이렇게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2,400명 정도 되고요. 네. 또 그중에서 140여 명 정도가 매년 독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웃이기도 하고 또 그런 어려움들을 어린 나이에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고 성장한 장한 우리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이 선입견에 무너지지 않고 선입견으로 다치지 않고 다양한 기회를 가지고 또 더 많은 도전을 해볼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울타리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저희가 여쭙지 못해서 하고 싶은데 못하신 말씀이 있으신지? 아니요, 다 물어봐 주셨어요. 질문이 없는데요, 이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예. 도민일보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도민일보의 파장력이 되게 크시거든요. 예. 저희 회장님도 아동 관련 이슈에 대한 신문을 다 보시는데 네. 도민일보에서 나오는 이 기사뿐 아니라 이주민 가정의 아이들 맞습니다. 예. 포함해서 되게 많은 이슈들을 다뤄주셔서
네, 저희 회장님까지도 다 보시고 또 저희 재단에서 전사로 해야 될 주요 이슈로도 제시를 하실 정도로 네,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다. 네. 네, 제가 여기 출연하게 돼서 매우 감동이다. 금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시초문이지만 고맙습니다. 진짜 진심입니다. 진짜로. 아유, 알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다음에 또 비슷한 주제로 문의드릴 게 네. 있으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꽤 오랫동안 개선이 요구됐던 과제가 네. 이제야 제도권안에서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 빨리 개선되지 않아서 아쉽지만 또 더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예. 예, 법이란 게 좀 늘 그렇던 것 같더라고요. 예. 제도 정비가 좀 더 잘 돼서 네. 사회에 진출하는 보육아동들이 좀 더 단단한 기반에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단단한 기반에서 출발해서 잘 정착하면은 그게 곧 우리 사회의 재산입니다. 예. 예. 네, 지난주에 오맥 대선기획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을 마쳤습니다. 네. 언젠가 1호기가 그 농담으로 네. 진보 진영을 사랑하고 보수 진영에게 사랑받는 네, 네. 뭐 이런 멘트를 한 적이 맞습니다. 있는데 예. 이번에 조회수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과학입니다. 이거는. 예, 제가 뭐 심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과학입니다. 엄밀하게 뭐 진보 후보, 보수 후보 이렇게 나누면은 뭐가 이게 진보 후보고 뭐가 이게 보수 후보고 이렇게 따지실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네. 엄밀하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냥 나이브하게 두 진영 사이에 선을 긋고 예. 예, 이쪽 저쪽에 그냥 대충 예. 뭐 나눠서 얘기를 한다라면은 확실히 보수 진영 쪽 지지자들이 반응이 예. 확실합니다. 네. 예,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났고 네, 네. 그나저나 지난 방송에서 이제 1호기가 김동연, 허경영 후보를 묻길래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동연 후보 쪽에서 좀 네.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 반대였죠. 허경영 후보 쪽 네. 지지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을 아, 하시더라고요. 예. 그 우리 조회수 공식에 따르면 네. 그 김동연 후보 지지자는 네. 진보 쪽, 네, 허경영 후보 지지자는 보수 쪽에 좀 가깝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네. 그 공식이 맞죠. 네, 어쨌든 어떤, 예, 어쨌든 저는 좀 재미있었습니다. 예. 예. 어떤 점에서 일단 예. 제가 그 앞에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김재현 후보까지는 이 기획 취지에 맞게 예. 후보 중심이 아니라 지지자들이 이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이 어떤 것일까 이런 네. 것들을 나름대로 취재하고 정리해서 방송을 했는데 예. 김동연, 허경영 후보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 예. 방송에서도 이제 지지자를 만나서 길게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다고 네. 말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방송에 허경영 후보 지지자들께서 댓글을 엄청 써주셨잖아요. 예. 간접적으로 그쪽 분들 마음을 좀 엿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아. 예. 굳이 방송에서 따로 정리하지 않더라도 이런 느낌 또 이런 분위기구나라는 거를 예. 이상하게 갑자기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방송이 이렇게 비슷 예, 그렇게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네. 아니, 저는 전에는 어떤 분이 댓글로 네.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번에는 근시안적인 언론인의 전형이라고 저보고 야, 완전 스펙트럼이 행동하는 양심은 DJ 이후에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뭐 엄청나게 좀 예. 뭐라 많이 하셨는데 네네. 뭐 공약을 제대로 보긴 했냐 예. 똑바로 봐라 기자로서 자질이 없다 네. 뭐 편파적이다 뭐 별 네. 얘기를 다 들었는데 다들. 예. 네 괜찮겠습니까 저희 근데 방금 하신 얘기가 평소 사목이가 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청취자 입을 빌려서 이렇게 그냥 아이 몰아서 한다라는 느낌을 좀 쎄하게 봤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댓글을 봤을 땐 진짜 아무 느낌이 없었거든요. 네. 그냥 이래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사목이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좀 뭔가 이상한 느낌, 싸한 느낌이 좀 밀려옵니다. 어쨌든 뭐 저는 그 댓글은 괜찮았고요. 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댓글은 네. 우리 후보를 언급해줘서 고맙다.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허경영 후보 예, 허경영 후보 지지자 쪽. 예. 이제 뭐 대선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는데 네. 뭐 또 다른 기획을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네, 당장은 아니고요. 뭐 한두 가지 고민하는 기획은 있는데요. 이 정책 좀 관련된 건데 아무래도 이게 선거 후반에 가면은 뭐 후보는 물론이고 캠프 관계자하고 접촉하기도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에
네. 남들 준비하기 전에 빨리 치고 빠져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가면은 이제 캠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하루하루 쳐내는 게 바쁠 테니까 네. 예, 조금 아직 그 텀이 있을 때 한 두 가지 정도 예. 바짝 진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 경남 도민일보도 대선 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선 쟁점을 연속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분야별로 13회에 걸쳐서 기사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네. 오늘까지 딱 6회가 나왔더라고요. 네, 13회 연재 정도 되면 당연히 뉴스 찜으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경남 도민일보에서 기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 네. 뉴미디어부가 뉴스 찜으로 정리한 기획, 네, 그렇지 않은 기획. 맞습니다. 잘 안 해요. 예. 다른 분들도 알아주셔야 될 텐데. 아, 네. 예. 어쨌든 우리 사무기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칭찬할 때 방송을 끝내라고. 예, 제가 아 맞습니다. 그 전통을 잠시 잊을 뻔했네. 칭찬 받는 순간이 네. 방송을 끝낼 시간이다. 예. 맞습니다. 예. 저는 김현수였습니다. 저는 이승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